살롱드 전북 전북 살롱드 전북 전북 두 번째 낭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낭독의 주제는 지금 14장에 나와 있는 경험의 재해석이란 부분이었거든요. 봄날님이 이 자조 모임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경험을 재해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게 저도 와닿았더라고요. 394페이지를 저는 골랐고 장민님은 그 앞쪽을 고르셨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혼란스러웠던 정체성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내가 겪은 경험이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공간에서 나는 안전함을 느꼈다.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폭력의 잔상들을 드러냈을 때 함께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지는 친구들 속에서 나는 성숙해갔다. 활동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공감하며 안아주는 시간들이 소중했다. 자조 모임과 뭉치의 지지에 힘입어 나는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 성매매의 착취 구조, 유입 과정, 무엇이 타일 성매매를 힘들게 하는지, 타일 성매매 이후의 삶 등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 내 경험을 말했다.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경험에 울어주고 격려해 주었다. 나를 동정하거나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내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내가 세상에 대해 가져온 선입견들이 무너지기도 했다. 점차 다시 업소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졌고 혼란스러운 정체성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나의 경험이 부끄럽지 않았다. 모든 잘못을 나에게서 찾던 습관도 점차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자조 모임과 뭉치 활동이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경험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재해석하는 일이었다. 그 재해석을 통해 아픔은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재탄생했다. 경험의 재해석은 계속되고 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겠지만 나는 이제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골랐고요. 그래서 뭉치와 자조 모임에 대한 경험의 재해석에 대한 활동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민님도 함께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요. 장민님이 낭독하는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바로 393쪽인데요. 내가 겪은 폭력들, 나는 그것이 폭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업주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귀여움 받고 사랑받는다고 자부했고, 업소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그 속에서 경험한 피해나 트라우마는 깊숙한 곳에 숨겼다. 나는 나를 포장했고 내가 겪은 폭력은 모험담이 되었다.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착취인지도 몰랐던 삶을 오래 살았던 탓에 나의 비참한 모습들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나는 업주들을 엄마, 아빠, 삼촌, 오빠 같은 호칭으로 부르면서 가족 같은 관계를 이루고 지내왔기에 혼란은 더욱 컸다. 처음 자조 모임 회원들과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겪은 일들이 더 힘들었고 아프고 괴로웠다고만 강조했다.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내 경험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자조 모임은 나의 외모, 빛, 얼굴, 나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봐 주었고 환대해 주었다. 이곳에서 나는 비로소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네. 이 부분을 보면 경험의 재해석이 왜 중요한가도 드러나지만 장미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성매매가 왜 폭력인지
예, 그리고 성매매가 왜 성착취라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꼭 성매매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항상 이 잔상들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관계를 맺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거나 아니면 불쑥불쑥 나에게 또 다시 그 질문이 되돌아오잖아요. 왜냐면 내가 또 업적에서 안 되는 사람이었고 또 귀여움받고 사랑받는다고 자부했었고 혹시 또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구조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봄날님의 자기 고백이 좀 잘 드러나 있어서 네,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성산업 안에서의 여성들의 취약한 위치를 무기 삼아 착취 고리가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업주에 대한 호칭도 그렇고 업주나 소개소 같은 데 들어보게 되면 소개소는 삼촌이죠. 네. 네. 정말 다 등장합니다. 엄마, 아빠, 이모? 네, 이모. 네, 네.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해 네. 드시고 하신 분들이 이모라고 부르게 하고 뭐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패밀리죠. 돈을 빼면 또 시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둘러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리를 취하는지. 정말 그 여성 몸 하나를 가지고서 빨대 꼽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네, 이 성산업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거든요. 네네.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거를 성매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성매매가 있는, 사실 성매매라는 말이 맞지 않죠. 성착취죠. 네네. 네. 지금 법률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안 돼가지고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성이 어떻게 매매 정확히 하면 저는 여성 착취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한국 사회가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착취인지 몰랐던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성매매에 대해서 경험을 다 재인식해야 합니다. 그 재인식의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권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 장에 저희가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있어서 봄날님에게 자조 모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서면으로 보내오신 거를 장민님이 함께 청취자분들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뭉치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뭉치 활동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매매 경험 당사자 운동과 앞으로의 활동 등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에 작가님이 답변을 보내오셨는데요.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와의 활동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모든 활동이 저에게는 경험의 재해석이었고 뭉치로 인해서 저의 운동 성향을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딱히 어떤 활동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전해지네요. 읽는데. 제가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개인이 고민하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운동은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여성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경험을 폭넓게 해석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고민하며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는 반성매매 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의 슬로건인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저답게 제가 겪었던 성산업의 현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 울림 있는 말입니다. 네. 기억에 남습니다. 성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경험 당사자, 경험 당사자, 피해자, 생존자, 경험 당사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것도 언어를 획득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활동을 할 때 경험 당사자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면서 언어를 획득한 거거든요. 네. 처음에 피해자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존자 이렇게 용어도 변천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피해자로만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 당사자로서의 그런 위치성에서 말하는 거는 저는 목소리의 무게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뭉치와 자조 모임, 당사자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뭉치 활동,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 인터뷰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박진영입니다. 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소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그다음에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2004년에 결성이 됐어요. 2004년에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이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 지원하고 또 반성매매 운동에 투자했던, 그러니까 그 몸담았던 그런 단체들이 이 법에 따라서 지원 시설과 그다음에 반성매매를 할 수 있는 운동단체들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런 단위들이 모여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라는 연대체를 꾸리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네, 2004년에 결성됐다고 하고 반성매매 여성인권단체 연대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몇 개의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제 특기가 훅 들어오는 거? 지금 13개. 13개라고 합니다. 네. 네, 13개의 지역 회원단체가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봄날님의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에 책에 뭉치와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뭉치와 자조 모임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뭉치는 사실 2006년에 사실 처음 결성이 됐던 토대가 됐던 모임을 가졌었어요. 네. 저희가 사실 2004년에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면서 반성매매 운동의 가장 주요한 당사자, 사실 활동가인 저희들도 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지만 특히나 그 현장에서 한 여성들이 정말 그 경험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재해석하는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성매매의 그것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경험 당사자들이랑 함께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지향을 해왔죠. 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참 실수도 많고 했지만 어쨌든 2006년에 사실 정말 당사자들끼리만 전국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는 이제 판만 깔았을 뿐이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사실 흘러가긴 했는데 그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만났던 자리가 너무 눈물겹고 그다음에 서로들에게 주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끈끈한 그런 힘?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2006년에 모였던 그 모임이 뭉치로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뭉치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봄날님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뭉쳐서 안 되는 게 어딨니 해서 정말 그 말에서 출발한 뭉치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소개가 안 됐네요. 뭉쳐서 안 되는 게 어디냐. 책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리고 저자님 인터뷰할 때 그 부분은 네. 빠졌나 봐요. 그래서 네, 뭉치가 뭉치면 안 되는 게 어딨냐. 멋진 말이네요. 네, 그건 진짜 본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쭉 이야기 나누다가 네네.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끝냈고 모두가 다 그 말에 너무나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이 그 단체명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봄날님이 보내주신 것 중에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라는 말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폭력과 착취의 공간에서 경험 당사자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앞으로의 당사자 운동이 어떻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사실 2006년에 결성될 때만 해도 그 당시의 당사자 모임은 사실 우리 반성매매 운동 내에서 우리 활동가들과 함께 내용을 만드는 과연 성매매가 뭐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본인들이 그냥 서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이 안에서 또 저희가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막 나오는. 네.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 경험 당사자들이 함께하고 뭐 이런 좀 뭐랄까요? 동료적인 느낌? 네네. 동료 지지의 느낌? 이런 것들이 훨씬 강했는데 그게 한 2년, 3년 거듭되면서 이분들이 뭔가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마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보다 더 많이 잘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 남성 발화자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2009년에 최초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전국에서 틀고 또 그 이후에는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또 전국의 많은 일반 대상들을 만나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벌써 2009년부터니까 꽤나 오랜 시간, 한 6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다라고 여성주의 웹진에도 네. 기사들을 연재를 했었고요. 또 여성신문에도 2년 전에 쭉 연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어떤 성매매에 관련된 글보다 너무나 주옥 같고 너무나 감동적인 글들이 사실 봄날의 지금 현재의 책도 저는 이 뭉치의 활동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봄날도 이렇게 용기 있게 책을 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감한 기록이 아마 뭉치의 활동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가 뭉치와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살롱드 전북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책과 관련돼서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당사자와 함께하는 운동을 쭉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정의연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가 있었죠. 여기서 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사자 운동 그리고 당사자가 함께 해온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당사자 한두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는 이런 식의 이 운동은 정말 지양되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당사자들끼리 그 논쟁을 거쳐서 합의하고 또 나아갈 방향들을 찾는 그런 모델을 우리 뭉치가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안에 이 뭉치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소중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활동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매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무척 짧게 느껴지네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신박진영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연대 정책팀장 신박진영 선생님의 전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뭉치와 자조 모임, 그리고 당사자 운동, 그리고 최근에 정의연 관련한 당사자 운동이 해주셨는데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이야기 중에서 함께 제가 또 여기서 같이 곁들고 얘기하고 싶은데 성매매라고 하는 게 폭력과 착취다. 이런 문제를 다뤘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책에도 나오고 이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성구매자를 처벌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구매자 처벌을 위하고 여성들은 처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매매 문제를 접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그 성매매 방지법을 다룰 때 노르딕 모델 이런 얘기도 하고 성평등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얘기를 장민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딕 모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건 성평등 모델로 저희가 보고 이렇게 한국도 지금 현재 성매매 처벌법 안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자발과 피해로 구분해서 자발적인 여성들은 처벌하고 있어요. 방금 전화 인터뷰에서도 당사자 운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사자들이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사실 저는 이런 법 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2004년도에 제정이 좀 어느덧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거는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 사건을 통해서 여성의 죽음으로 한 법 개정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와 자발로 나눠서 자발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환경에서 내가 당사자라고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매매는 봄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착취와 폭력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할 수 있는 바로 1999년도에 스웨덴에서 먼저 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바로 노르딕 모델이에요. 쉽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성들은 처벌하지 않고 구매자와 알선자들은 처벌하는 그런 법인데요. 이게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 이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평등 모델이라고 말하는 네, 그렇죠. 네.
아마 제가 기억에서는 작년에 전주에서 국제포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쵸? 작년이 아니고요. 재작년. 2018년도. 벌써 네네네. 그렇게 됐네요. 네네. 그때 저희가 국제포럼 때 스웨덴에서 노르딕 모델에 입법했었던 구닐라 씨를 모셔가지고 직접 성평등 모델이라 왜 모델인지에 대해서 노르딕 모델을 어떻게 입법하게 되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성평등 모델에서는 지금 장미님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성매매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성차별의 결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수요하는 네. 구매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성착취 구조를 조장하는 알선자와 그리고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성에게는 다양한 주거나 직업, 사회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 모델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경험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한국 사회는 성매매 문제를 성평등 모델로 경험을 재해석해야 되겠는데요.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이유로. 네. 그래서 얘가 성평등 전주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공부하는 여자들답게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런드 전북, 살롱드 전북. 쌀런드 전북, 전북. 자, 그러면 마지막 꼭지입니다. 저희가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에 마지막을 세 번째 주제로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저자님의 하고 싶은 말까지 다 담겨져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저자님의 인터뷰 2개와 그리고 장미님이 꼽으신 낭독의 마지막 꼭지. 424페이지인데요. 424페이지에서 한 단락과 425페이지 한 단락을 이어서 연결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이렇게 몇 페이지라고 얘기하니까 네. 저희 공부하는 여자들. 네. 그리고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펼치고 계시죠? 마지막입니다. 내가 돌아보았던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길을 걸으며 나를 만났고 온전한 나를 만나기 위해 내 삶을 돌아본다. 성매매로 얼룩진 내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가? 지난한 나를 버텨온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를 유추해보는 시간이 결국 나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꾸려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남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시하고 덮어주는 것. 더 여린 여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어플을 만들고 성행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돌려보며 웃는 구매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회 모두가 방관자다. 성매매의 경험을 성찰하는 것은 경험 당사자만의 몫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하기라는 궤변으로 포장하는 문화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뿌리 깊은 성매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이 사회가 비로소 안전해지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안전한 사회 그리고 성매매 없는 사회는 성매매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요. 모두가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은 방관자가 된다. 네. 저자님이 성매매라는 굴레를 벗고 집으로 되돌아오기까지 무척이나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네. 하지만 결국 돌아왔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하는 삶에서 이 저자 개인의 문제로 둘 것인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는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마지막을 이 문장을 낭독을 했습니다. 네. 성매매 없는 세상의 선택은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니다. 당신부터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꼭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아마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자님의 저는 마지막 말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언제나 상상하고 꿈꾸면서 살아갈 것이다. 네, 저는 꿈꿔요. 네. 반성매매. 그리고
얼마나 여성들이 행복하고 여성과 같은 약자들이 행복한 사회인가 이런 이야기가 책의 마지막으로 펼치고요. 그 길 여정에 우리 모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 꼭지 다뤄봤는데요. 책의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장미님이 좋은 낭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전북, 전북!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자님에게 서면 인터뷰, 책과 관련해서 했던 부분을 마지막 공유하고요. 이번 시간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자님, 나머지 인터뷰 내용 한번 볼까요? 저자님께 드린 질문이 3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저희 청취자들이나 전북전복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자님께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책을 쓴 내용 중에서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드는 부형이 따로 있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질문. 쓰고 나서 후회한 적 없냐? 그리고 다시 쓰고 싶은 내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책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냐? 이런 얘기가 좀 이건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저자님이 답변했는데요. 장미님이 저자님 대신 서면 인터뷰 하신 거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다 보니 글을 쓴다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고 사건을 위주로 썼고 출판사 관계자 선생님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실력이기에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업주와 구매자들이 여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여성들을 어떻게 요린하는지에 대한 고발을 한 부분이 마음에 들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지 못한 점입니다. 사회의 책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소극적이라고는 느낌 때문입니다. 책에는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차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북콘서트나 강의에서 하나씩 꺼내볼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전주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었는데 꼭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저희랑 같이 성평전주에서 성매매 책을 읽다. 여러분들은 노르딕 성평등 모델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자님의 인터뷰 내용 같이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또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저자님 평상시에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글을 쓰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또 쓰고 싶은 글이 있느냐, 현재 쓰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이 작품은 7년 정도 네, 7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그 정도 오래 걸린지는 몰랐었는데. 네, 그래서 그 답변에는 이렇게 했네요. 떠오르는 글이 있으면 휴대폰이든 수첩이든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 또한 책을 발간하면 생긴 것입니다. 짧게 쓰는 일기가 도움이 많이 되었고 글을 자주 써보는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썼을 때는 주말이 없는 삶을 보냈습니다. 거창한 단어를 조합하는 글보다 솔직한 단어를 쓰는 글이 좋고 소리 내어서 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떤 작품을 쓸 정도로 실력이 좋지 않아서 다른 작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책이 작년 11월 말경에 나왔고 7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셨던 제 주변과 전북전복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을 기다린다고나 할까? 아, 네.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또 범나님의 목소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온 용감한 기록이기 때문에 시도 반성매매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운동의 목소리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책을 통해서 담지 못했고 현재 팟캐 청취자들한테 이 책을 함께 나눌 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부분을 장미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책을 발간했다고 해서 어떠한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아직도 나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정의 눈길을 주시기도 하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두려웠다면 책을 내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을요. 자신만의 삶을 결국 찾아내는 힘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길이 녹록지 않지만 피해를 넘어 경험이라고 승화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봄날님이 보내온 내용까지 해서 질문과 서면 인터뷰 그리고 낭독의 3가지 주제를 같이 다뤘습니다. 첫 번째 함께 책을 읽다. 길 하나 건너면 별 한 끝을 여태까지 다뤘는데요.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들도 꼭 함께 읽길 바라면서 첫 번째 책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아, 네. 장미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오늘 처음 녹음해가지고.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네. 뭐 소감 겸 아니면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하자면 저는 추천사에서 최진영 소설가님이 했던 걸로 좀 나누고 싶어요. 성매매 경험 당사자인 작가의 이야기는 구체적이며 담담하다. 그래서 힘이 세다. 여기에 이어서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날카롭다까지 보태고 싶어요. 되도록 솔직하게 쓰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언어들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솔직함 속에서 저도 결코 솔직한 그 목소리 안에서 저는 되게 날카롭게 심장이 이렇게 마음이 해집는 듯한 너무 그 고통들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귀를 따라 읽으면 고통스러운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나라면 달랐을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절대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기에 이 책을 놓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이 저는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10대 때 막 몇 가지 경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길 하나 건넜다면 나도 그 벼랑 끝에 있었겠구나 라는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개인 특정 여성이 뭔가 불행해서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었다면 모든 여성의 문제다.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구조와 환경 속에 우리 여성들이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절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착취와 폭력은 모두를 착취와 폭력에 놓이게 하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성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폭력과 착취를 만들어낸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 사는 한 우리 모두가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책을 하면서 드리는 건 이 책을 저희가 6권을 선정한 이유는 팟캐스트 듣는 것도 이유지만 모두가 여기 책의 내용을 완독하길 바랍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책을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장미님? 책을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을 넘어서 플러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의 플러스 멋진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매매 논쟁에서 나는 이런 거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말이야 그게 아니래. 현장의 진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지 않는 언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지 않는 언어를 획득하는 멋진 책. 길 하나 건너면 별 한 끝 함께 했고요. 책을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매매의 무지로부터 여러분을 밝히고 반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가, 그리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활동을 곁에 두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책, 봄날님의 길 하나 건너면 별 한 끝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책 한번 안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책은요? 두 번째 책은요, 길 하나 건너면 별 한 끝 제가 먼저 만나봤던 책인데요. 바로 레이첼 모렌의 페이드 포. 부제가 성매매를 지나온 나의 여정의 책인데요. 레이첼 모렌도 본인이 성매매 경험 당사자로서 경험의 이야기를 바로 쓴 책입니다. 네, 두 번째 책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시라고 추천사를 제가 잠깐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희진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이 한국 사회의 성매매 인식 변화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상매매에 대한 무지와 오해 자체가 폭력이다. 상매매는 상업화에 이어서 비윤리적이어서 문제가 아니다. 뭔가 섹슈얼티를 연구한다는 이들조차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되고 비윤리적인 문제는 상매매 말고도 널려 있다. 상별의 핵심은 상별성이지 상업성이 아니다. 바로 이 상매매의 문제에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교과서라고 또 불리는 책이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에도 꼭 들으셔야 돼요. 저희 다음 안내까지 장미님이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지금 성평등 전주에서 성매매 책을 읽다 기획특집을 했는데요. 함께 만든 소감 나누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녹음해보니까 참 자유분방했고요. 아마 여러분 들으면서도 아시겠지만 아마추어틱한 게 또 매력이 있어요. 네. 성평등 전주에서 책을 읽다 살롱전부 기획특집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롱드 정부 시즌4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기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살롱전부 2020 기획특집 공부하는 여자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열린 질문과 함께 댓글 올려주시고요. 인스타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으로 함께 해주세요.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전북.